이 실사단 방문에 맞춰서 현수막을 없애자. 그나마 창피한 걸 아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제가 가본 선진국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의 그런 현수막 홍수 공해는 없고요. BIA 실사단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누더기처럼 걸려 있는 걸 보면은 한국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창피한 걸 아는 거죠. 본인들은 시민의 종복들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은 지정된 장소에 달게 하면서 자기네는 아무데나 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죠. 불 안 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송 좀 듣고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수준이 있어야죠. 자, 한 주간 정치 이슈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경근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언제부턴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혹은 뭐 운전하다가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달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많이 보셨죠? 세상에 그런 공예가 없죠, 그죠? 네. 왜냐하면 숫자도 그렇고 너무 많이 달려 있고 또 위치도 뭐 빈틈없이 달아놓았어요. 어떤 때는 신호등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모든 시민들이 다 불만을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이거는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죠. 네, 뭐 수도 수지만 내용들이 뭐 조롱하고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보기 수준이 불편하더라고요. 하죠. 네, 처음에는 뭐 그냥 자기네 정책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기네 내세운 거 하더니 네. 언제부턴가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걸리기 시작을 하는데 네. 현 정치권의 수준을 그대로 이 현수막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제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하고 역시 그 가지고 있는 수준이 그대로 저렇게 표출이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 일반 시민들도 아마 대동소이하게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그죠? 언제부터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사실 뭐 명절이거나 뭐 선거철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정치권에서 이게 법을 많아졌어요. 바꿨죠. 법을 바꿨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외 장소에 달면은 불법이죠. 네. 그런데 정치와 관련되는 건 언제부턴가 이 국회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아마 아무데나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각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현재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 당의 국회의원이 없으면은 지역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뭐 남구든 진구든 어디든 간에 거기에는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이 항상 대립을 하면서 상대를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달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마 이건 손질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창피하잖아요. 네. 자, 이걸 5개 광고물법이라고 하죠. 네, 5개 광고물법이죠. 네. 네. 좀 제한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부산은 엑스포 실사단이 이제 다음 주면 방문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네. 이 실사단 방문에 맞춰서 좀 이 현수막을 없애자. 근데 합의했다고. 근데 합니다. 그나마 창피한 걸 아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왜 이거를 그러냐면 이제 창피하니까. 네, 정말 창피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선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도시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도시 안을 연결하는 게 도심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심안을 연결할 때 하이웨이가 있어요. 하이웨이 옆에 전광탑이 서 있습니다. 항상 그 전광탑에 마치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절대 현수막 같은 거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다가 맥히면은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뭐 어느 당이나 어느 정치인이 자기 어떤 것들을 선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것 외에는 선진국에서는 제가 뭐 모든 선진국을 가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가본 선진국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의 그런 현수막 홍수 공해는 없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개인 차원에서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동네를 지나가면은요, 이제 미국에 있는 집들은 개인 집이 있고 도로 사이에 꽃밭이 있어요. 집집마다. 영화를 보면. 네. 꽃밭 가운데에다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조그만하게 예를 들면 링컨이면 링컨 for president.
나는 대통령으로 링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귀엽고 그런 느낌이 좋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자기 차에 자기 차에 뒤에다가 붙여요. 이게 스티커 같은 걸 해가지고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한. 그건 안 보면 그만이고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좀 이렇게 애교스럽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퍼블릭한 거, 네. 공적인 거는 전광판으로만 합니다. 네, 그런 걸 보는 이제 BIE 실사단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막 누더기처럼 걸려 있는 걸 보면은 한국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 세계가 BTS와 우리 문화에 놀라고 있는데 네. 현수막 수준은 그 얻었던 점수를 다 깎아 먹는 셈이 되죠. 네. 정치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아까 실사단 방문을 네. 다음 주라고 했는데 이제 4월 초라고 4월 초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현수막 철거가 본인들도 이게 창피한 건 줄 아는 거다.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창피한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해서 그 기간 동안은 네, 내리기로 네. 했다. 이렇게 기간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안 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송 좀 듣고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네. 수준이 있어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네, 이게 법령을 바꿔가지고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시민의 종복들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은 지정된 장소에 달게 하면서 자기네는 아무데나 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죠. 네. 계속 말하지만 엉망입니다. 네. 자, 여기서 네. 이 5개 광고물법에 대한 건 넘어가고요. 네네. 이제 좀 예민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선거제 개편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도 한창이거든요. 네네. 당초 논의된 3가지 개편안 중에 2개안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50명 더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 이건 좀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지 말이 좀 잦아든 것 같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일반 여론은 줄이라고 난리신데 네.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 많은 월급 받고 특권을 누리면서 하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이라고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네. 싸움질밖에 안 하고 있는데 민생 챙기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되고 있는 게 없고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계속 이제 민생을 얘기하는 것도 이게 순수하게 보여지지를 않고 네. 상대와 이렇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양당이 자꾸 민생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는 그런 정치인데 그런 국회의원들 늘리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는 이제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 공천이 문제잖아요.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공천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공천에 탈락할 그런 확률을 줄이려고 하면은 숫자를 늘리면 유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나 국가나 나라나 정치를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아마 그 자기네들도 알기 때문에 절대 국회 안에서 통과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50명을 증원하는 것은 공천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말하자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350명이 되고 싶은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300명이 정치를 굉장히 잘해왔으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겠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잘해오고 살신성인 하는데 아이고 이런 정치 같으면은 우리가 좀 더 뽑아야지. 북유럽이 그렇거든요. 네? 북유럽은 철저하게 봉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우리처럼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보좌진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를 들면 연구진이 있으면은 10분의 연구진이 있으면은 그 10분의 연구진을 여러 국회의원들이 함께 같이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런 황제적 국회의원이 별로 없죠. 황제적 국회의원. 네, 황제적 국회의원이죠. 네. 네. 자, 이제 본회의를 거쳐서 국회의원 네.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합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 이슈는 매번 국회에서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냐면 가장 큰 핵심은 소선거구제죠. 네네. 그죠? 한번 다루기도 했죠, 저희가. 네네. 예를 들면은 뭡니까 이제 49대 51 그렇죠. 하면은 50일 얻었다고 해서 그 심지어는 뭐 50일도 아니고 50.01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얻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떡 되고 네. 49% 얻었는데도 국회의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시각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소선거구제거든요. 네. 그게 뭐 국회의원 상원이건 하원이건 한 표라도 더 얻으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표라도 더 얻으라라고 하는 게 소선거구제의 의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그걸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지역을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2명, 3명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중대 선거구제도 있고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두세 지역에서 예를 들면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을 합시다. 부산에 이제 사실 보수 정당이 많이 뽑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지역을 합쳐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제 진보 정당이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호남 같은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중대로 바꾸는 것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고요.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떨어졌는데 49%로 떨어진 게 많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차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되는 숫자를 좀 줄이고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좀 보상해 주기 위하여서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려준다라고 하는 권역별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뭐 보면은 일단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아까 우리가 350으로 늘리는 거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은 아마 그런 비례대표를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좀 더 될 확률이 높으냐 하는 쪽으로 신경들을 쓰고 있을 거예요. 네네. 자, 부산 얘기로 좀 안으로 네. 들어가 볼게요.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현행 18석을 사수할지가 관건인데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18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들 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네.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거는 부산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경남이나 경북이나 호남이나 또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전남 전북이나 이런 데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보다 오히려 그런 데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안에서 협상의 과정을 통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부산이 18석에서 16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네. 이 적어지면 이렇게 의석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정치력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나오는 걱정인데. 네, 아무래도 네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많아야만이 어떤 표결을 할 때 한 표라도 더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네. 부산에 많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산업은행의 이전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가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또 이제 뭐 우리 부산에 있는 공항에다가 소위 중저가 항공의 본부를 둔다 이런 것들이 결국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네. 이유가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하도 많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뭐든지 수도권 중심으로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건데 그나마 18석에서 16석으로 줄어들면은 부산의 힘은 더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아, 이 이슈도 계속 팔로우 해보고요. 네네.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 네. 후폭풍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23분 정도 좀 장시간 발언을 했어요. 네. 한일 관계 이제는 과거사를 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메시지였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임을 확신한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네네.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손에 잡히는 거는 현재 없다는 것이 전문가와 여론의 이야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준 거는 확실히 보이는데 얻은 거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주로 설명을 했거든요. 네.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하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풀리고 이런 것도 풀리고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손에 잡고 온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빈손으로 왔군요. 네, 딱 빈손이라고 말하기는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거는 약속을 하거나 서로 동의를 했으면은 일단 된 걸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은 보다 분명한 요구를 했고요.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상당히 양보를 한 듯한 인상을 비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성과의 부분에서는 뭐 몇 개월 이내에 과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현 그 대통령이나 혹은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대통령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사전 정지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사전 정지 작업. 하고 난 다음에 이래서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안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대국민 설득도 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네. 그런 것들이 언론이라는 데 보도가 되면서 점점 여론이 그죠. 그래 가기는 가야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좀 이렇게 사전 정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 없이 안에서 이거는 본인들 그분들의 생각이 옳고 바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일반 여론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면 아 기업 얘기만 들었구나. 기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 그래 갈 수도 있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손에 딱 잡아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비판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야당의 공격을 받게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반대는 60% 이상이 가고 하는 그래서는 야 총체적으로 역시 이 정치력의 부재구나. 그래서 앞으로 4년하고 한두 달 남아있는 이런 기간을 네. 좀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국가 이익을 챙기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안심하면서 가게 하려고 하면은 네. 정치력이 있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네. 정치력의 부재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좀 떨어졌죠. 네, 좀 떨어졌죠. 40%를 지지가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뭐 35%도 내려와 있죠. 그죠? 내려와 있고 오히려 반대한다라고 하는 여론은 60%로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이요? 뭐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아시고 굉장히 잘 따라가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미 준비된 대통령을 원하는 거거든요. 아,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네, 할 하는 때 말. 참모들이 이렇게 좀 참모들도 좀 조금 정신을 좀 차리시고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게 하려고 하면은 네. 대통령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숙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을 내세워야 되는데 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런 것들을 따라잡고 있는 식으로 하는데 그럼 결국 그 얘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역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대통령실 전체가 지금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정치력을 별로 정치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대통령실이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대통령도 잘 이렇게 보좌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사전 정지 작업을 좀 잘해가지고 해나가면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치력의 부재라고 꼽아주셨는데 좀 뼈를 때린 키워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또 부재라고 얘기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쨌든 그렇죠. 정치력을 좀 더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네. 지금까지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